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필리핀 승빈 TV입니다. 필리핀에 한 번쯤 와보신 분들이고 특히 사업차 방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필리핀인들의 영어 실력에 아마 한 번쯤은 놀라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타의 동남아 국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미얀마, 기타 등등 이런 동남아 국가들을 가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보다도 영어를 더 못하니까 의사소통에 정말 애를 먹었겠지만 필리핀에 특히 사업차 와보셨을 때는 오히려 얘들이 영어를 나보다 월등히 잘하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상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어로 분위기를 압도해버리는 상황은 약간 좀 덩치가 큰 기업들, 그런 큰 기업들에서 나온 담당자들에게 많이 풍기는 포스죠. 사실 그 사람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통역 때문에 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인상을 제대로 줘야 내고가 편해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사항이 필리핀은 2010년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명실상부 전 세계 1위 콜센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콜센터가 뭐냐고요? 콜센터란 영어를 사용해서 고객들의 전화 및 이메일 응대가 대다수인 직종, 즉 영어 관련 업무겠죠. 즉 한국말로는 고객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을 하는 데가 콜센터죠. 영어권 사람들이 이제 볼 때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보다 필리핀이 좀 더 발음적인 측면이라든가 고객 응대 서비스적인 측면 이런 게 좀 더 낮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기타 다른 동남아 국가에다가 콜센터를 세우지 않고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필리핀도 월 평균 인건비가 한 300~400불, 많이 줘봐야 한 500불 정도면은 직원을 하나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적인 측면도 여타의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질 좋은 필리핀에서 콜센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의 질문인 왜 필리핀인들은 영어를 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연히 미국이 그냥 지배했으니까 필리핀 애들이 영어를 잘하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필리핀인은 스페인의 333년, 미국의 고작 60여 년밖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역사 논리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보면은 필리핀인들은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더 잘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필리핀인들은 영어를 더 잘하죠. 이들에게 스페인어를 시켜보면은 잘 몰라요. 지방 변두리의 몇몇 지방민들만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뿐이죠. 수도인 마닐라인들은 스페인어를 거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저희가 알고 싶은 거죠. 자, 역사적인 사실로 보자면은 1901년에 미국의 주 필리핀 미군 정부는 필리핀의 서마사이즈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마사이즈 선생님들의 목적은 필리핀의 미국식 공립학교 시스템 건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었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 내 영어 사용이었습니다. 스페인어 사용 금지라는 표현 대신에 학교 내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교과서도 영문으로 된 것을 배포함으로써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고 영어 사용이 빈번해진 경우죠. 즉,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그런 강압 정책을 핀 게 아니라 필리핀인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육 정책을 바꿈으로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일본이 한국에다가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내 한국말 사용 금지, 무조건 일본어 사용이라는 정책을 폈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은 그런 필리핀인들의 반발심을 다 없앨 수가 있었나? 그럼 필리핀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반발은 일체 없이 그냥 그대로 영어를 수용한 것일까?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평생을 해온 스페인어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강압적으로 필리핀을 통치하기보다는 회유 정책을 펴니다. 영어를 잘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미국 본토로 보내줘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니까 필리핀은 자연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나라로 변모하면서 미국을 동경하기 시작했죠. 왜냐? 미국에 갔다 온 필리핀인들이 그들의 거대한 빌딩들과 엄청난 문화를 보고 그것을 영웅담처럼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인들은 들판과 초원에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듣다 보니까 서서히 빠져들고 매료되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35년에 필리핀 임시정부 때에 필리핀법 1935 Philippine Constitution, 이것은 이제 필리핀법입니다. 필리핀 헌법에 영어가 필리핀의 공용어로 등재가 됩니다. 물론 추후에 필리핀어, 따갈로그도 함께 등재가 되죠. 이로 인한 여파로 오늘날까지도 필리핀의 교육을 들여다보면은 초등 1, 2, 3학년은 필리핀어, 따갈로그로 지도를 하고 약간의 영어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초등 4, 5, 6학년부터는 영어의 비중을 좀 높여서 지도를 하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과목당 설명을 영어를 많이 곁들여서 하는 방식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전 과목을 영어로 지도합니다. 당연히 필리핀어 과목은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교육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2012년에 필리핀 교육부 DepEd에서 지정한 K-12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러한 필리핀어를 근본으로 삼지만 영어를 위주로 배우는 것을 MTB, MLE라고 지칭합니다. 이 MTB, MLE는 Mother Tongue Based Multilingual Education의 약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의 설명을 영어로 지도하는 것은 여타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리핀인들의 영어 실력이 아시아인들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미국인들 같은 그러한 네이티브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 필리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필리핀인들이 BPO 관련 회사,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트레이닝 중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발음, 액센트죠. 자, 보통 트레이닝 기간은 2주에서 4주이며 이동안 필리핀인들은 발음 교정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은 미국식 발음 교정 훈련이 주가 되고 가끔씩 영국식 발음 교정 훈련을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국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 이외에도 필리핀인들은 매일같이
평생을 영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출되어 있냐고요? 영어 팝송을 듣고 영자 신문을 읽고 구글도 영어로 검색해서 자료를 얻고 영화도 영화관에서 자막 없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매일같이 영어와 친밀하게 지내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왜 필리핀인들이 영어를 잘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볼만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